잘 도착했어? 나 이제 혼자야. 무서워. 부모를 모두 잃은 18살 소녀는 아무도 읽지 않을 그 말을 죽은 아빠의 번호로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소녀의 원룸 앞에 벤츠 20대가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그 차들 사이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빠에게 보낸 그 문자 한 통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꿀처럼 달콤한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장례식장 문을 나서는 도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 그대로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섰을 때였죠. 도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라는 걸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9시간 전 급히 나갔던 그 장면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접힌 휠체어, 테이블 위 반쯤 비워진 약봉지, 기저귀가 담긴 상자, 배터리가 다 된 혈압계. 10년의 시간이 그 자리에 흩어져 있었어요. 도아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마루에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텅 빈 집에선 모든 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졌죠. 아빠가 쓰러졌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도아야, 아빠 잠깐만 누워 있을게. 그날 아침 9살이었던 도아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아빠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소파에 몸을 기댔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뇌출혈.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도아는 그 단어의 무게를 몰랐어요. 다만 엄마의 얼굴이 무너지는 걸 봤을 뿐이었죠. 도아야, 엄마 돈 벌러 잠깐 다녀올게. 금방 올게. 사흘 뒤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도아는 그때부터 혼자였죠. 초등학생 몸으로 아빠를 씻기고 인스턴트 죽을 끓였습니다. 유튜브를 뒤져가며 간병법을 익혔어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죠. 선생님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나중엔 그냥 포기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빠를 돌보고 학교에 갔다가 오후엔 마트 전단지를 돌렸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예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가 돈이 더 됐거든요. 도아야 미안해. 아빠가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반신이 마비된 아빠는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처진 얼굴로 어눌하게 흘러나오는 목소리로요. 도아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 잘 버티고 있잖아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밀린 월세, 병원비, 당장 내일 먹을 쌀. 모든 게 걱정이었죠. 하지만 아빠 앞에서만큼은 웃어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아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도아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아빠 손을 잡고 있었을 뿐이었죠. 차가워지는 손을 느끼면서도 도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옆집 박말순 할머니만 잠깐 들렀다가 도아 손에 5만 원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도아야, 넌 참 대견한 아이야.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뭐가 자기 인생인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도아의 인생은 오직 아빠를 돌보는 일뿐이었으니까요. 도아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대신 늘 바닥에서 잤어요.
침대는 아빠 거였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화면에 미수신 전화가 6통 떠 있었죠. 월세 독촉, 병원비 독촉, 편의점 사장님의 차가운 목소리. 윤도아 씨, 오늘까지 안 나오시면 그만두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도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연락처 목록에서 아빠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빠 핸드폰은 병원에 두고 왔지만 번호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죠. 도아는 문자창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요? 첫 줄을 쓰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빠 없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문장이 이어졌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릴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죠. 근데 아빠, 나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큼요. 도아는 울면서 계속 적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좋은 병원 못 모셔가서, 맛있는 거 못 해드려서,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래도 나 아빠 딸이라서 버텨볼게요. 아빠가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끝까지 살아볼게요. 도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떴어요. 도아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그대로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어요. 그저 눈을 감고 숨을 쉬고 아빠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죠. 도아는 소리 없이 울다가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그 문자가 죽은 아빠에게 간 게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도아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아빠를 돌봐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죠. 도아는 바닥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있는 낡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물, 간장, 시든 김치 몇 줄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찬장을 뒤져 컵라면 하나를 찾아냈어요. 유통기한이 1달 지난 거였지만 도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죠. 평소와 다름없는 골목 풍경이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좁은 골목길에는 쓰레기 봉투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골목 입구가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오고 있었죠. 야, 여기 무슨 일 났어? 드라마 찍나? 대통령이라도 온대? 동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아는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골목이 검은 벤츠로 가득 차 있었죠. 한 대가 아니었어요. 10대, 아니 20대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도안의 집 앞까지 끝없이 이어진 검은 차량 행렬이었죠. 미쳤네, 진짜. 여기 뭐 재벌이라도 사냐? 아니, 저거 번호판 봐. 전부 특수 번호잖아. 이웃들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도아는 황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혹시 빚 때문인가? 아빠가 어디선가 큰 빚을 졌던 걸까? 아니면 보이스피싱? 장기매매? 온갖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도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도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켰죠. 화면 속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명품 시계를 찬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도아 씨 댁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죠. 네. 그런데요? 저는 하늘그룹 비서실 장태석이라고 합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하늘그룹. 국내 최대 자동차 그룹이었습니다. 무진모터스를 비롯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중의 재벌이었죠. 도아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TV에서, 신문에서, 거리의 광고판에서요. 저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윤도아 씨를 찾아온 게 맞습니다. 도아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인터폰 너머로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저 하늘그룹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장태석이라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폭탄을 건네듯 말했어요. 강무진 회장님께서 윤도아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강무진. 도아는 그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그룹 창립자이자 무진모터스를 일군 전설 같은 인물이었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그룹을 이끌고 있었어요. 왜요? 저 그런 대단한 사람 모르는데요.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도아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자신을 찾는 걸까? 도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태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죠. 이것부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도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죠. 도아는 그 아이가 자신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도아 씨, 고인이 되신 윤강석 씨는 장태석이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말을 이었어요. 강무진 회장님의 아들이십니다. 도아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윤강석 씨는 강무진 회장님의 차남이셨습니다. 과거 가족과 의절하고 집을 나가셨지만 회장님께서는 10년 넘게 아들의 행방을 찾으셨습니다. 도아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죠. 거짓말이죠. 우리 아빠는 그냥 자동차 정비하시던 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윤강석 씨는 집을 나가신 뒤 경기도 공단 지역에서 정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셨죠. 장태석은 또 다른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회장님께서는 최근에야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도아 씨가 보낸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도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문자요? 네. 윤강석 씨께서 사용하시던 번호는 사실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남기고 간 번호였고 회장님께서는 그 번호를 끊지 못하고 15년째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도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젯밤 자신이 죽은 아빠에게 보냈던 그 문자.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요라고 울며 보냈던 그 메시지가 할아버지한테 간 거였다는 말인가요? 회장님께서는
윤도아 씨를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즉시 모셔가도 될까요? 도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재벌, 무진모터스. 너무 비현실적이었죠. 마치 드라마 같았습니다. 저 갈 수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장태석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도아 씨, 회장님께서는 평생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손녀를 알게 되셨죠. 부디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도아는 혼란스러웠어요. 밀린 월세, 독촉 전화, 당장 오늘 밤 잘 곳. 현실은 냉혹했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아빠는 왜 그런 집안을 떠났을까? 왜 1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도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잠깐만. 다녀오는 거죠? 장태석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도아는 낡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해진 청바지에 물 빠진 검은 셔츠 차림 그대로였죠. 밖으로 나가자 이웃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아에게 쏠렸습니다. 야, 도아 저애 어디 가는 거야?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에이, 설마. 빚 때문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도아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귀가 뜨거웠습니다. 벤츠 문이 열렸죠.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가죽 시트, 은은한 향기, 조용한 엔진 소리. 모든 게 낯설었어요. 도아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때가 잔뜩 묻어 있었죠. 움츠러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 사라지고 높은 빌딩들이 나타났죠. 강남. 도아는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곳이었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 명품 매장, 대형 전광판. 모든 게 낯설고 화려했죠. 도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남동 언덕 위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도아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봤어요. 정원이 있었습니다. 분수가 있었죠.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있었어요. 도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초라했어요. 이곳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었죠. 하지만 장태석은 이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의 차가운 시선이 도아를 향했습니다. 도아는 작은 어깨를 움츠리며 그 시선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택 안은 차가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계단은 양쪽으로 갈라져 2층으로 이어졌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차가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거실에는 5명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도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명품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오만함이 얼굴에 새겨진 남자였어요. 그 옆에는 30대 후반의 여자가 서 있었죠. 화려한 드레스에 목걸이를 두르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노숙자라도 데려온 거예요? 여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도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낡은 옷차림 때 묻은 운동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뼈저리게 느껴졌죠. 지수야, 말 좀 조심해. 30대 중반의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도아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언니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요즘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데요. 한지수라 불린 여자가
냉소적으로 대꾸했습니다. 말투에 독이 묻어났어요. 그때 휠체어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백발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강무진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도화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저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도화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내가 도화냐?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쉬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떨림이 있었죠. 네, 윤도아입니다.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석이 딸이 맞냐? 네, 제 아빠 이름이 윤강석 맞습니다. 순간 거실이 술렁였어요. 아버지, 이건 확인도 안 된 얘기잖아요. DNA 검사부터 해야죠. 정작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도현 회장의 장남이었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역력했죠. 맞아요, 아버님. 요즘 재벌 집안 노리는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렇게 초라하게 입고 와서 동정심 유발하는 게 수법이에요. 한지수가 거들었습니다. 말투가 가시처럼 날카로웠어요. 회장은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입 닥쳐. 단 두 글자였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도영과 지수는 입을 다물었죠. 회장은 다시 도화를 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강석이가 어떻게 지냈냐? 도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걸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아빠는 아프셨어요. 도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 뒤로 쭉 반신마비 상태였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죠. 네. 아빠는 집에서 제가 돌봤어요. 너 혼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빠 쓰러지고 얼마 안 있어 집 나가셨어요. 돈 벌러 간다고 했는데 안 돌아오셨어요. 도아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떠올린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더욱 세게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그럼 넌 몇 살 때부터? 9살이요. 9살?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9살짜리 애가 어떻게 아픈 아버지를 돌봤어요. 도아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병원은 못 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씻겨드리고 밥 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유튜브 보면서 물리치료도 배웠어요. 거실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학교는?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중학교까진 다녔어요. 고등학교는 관뒀어요. 알바해야 했으니까요. 알바? 편의점이요. 야간 알바하면 돈이 더 되거든요. 낮에는 아빠 돌보고 밤에는 일하고. 도아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눈가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10년을, 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도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지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불쌍한 척하면 우리가 동정해 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어요. 지수야. 강지훈,
회장의 막내딸이 언니를 제지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한지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 언니는 너무 순진해요. 저 애가 진짜 우리 집안 피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DNA 조작도 가능하다던데요? 그런 소리 그만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 안 했어요. 단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지수가 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쳤어요. 있잖아.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거지 새끼들. 여기 와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기어오르는 인간들. 지수. 강도연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도 도아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도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뭐하러 여기 왔어? 관광? 한지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그냥 도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왜 여기 온 건지 잘 몰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됐다. 회장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DNA 검사해라. 그걸로 끝내자. 아버지, 정말 하시는 거예요?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무서워? 회장이 아들을 쏘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 애가 진짜 우리 핏줄이면 어쩌려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죠. 회장은 장태석을 불렀습니다. 태석 변호사,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잡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다시 도아를 봤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여기 있어라. 예. 도아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요? 전 집에 가야 하는데요. 갈 집이 어딨어. 월세도 밀렸다며. 도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걱정 마. 여기 있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건 없어. 방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사줄 테니까. 하지만 도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싫으면 가. 아무도 안 말려. 회장의 말투는 차갑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숨겨진 애원이 담겨 있었어요. 도아는 망설였어요. 이곳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거지 취급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돌아갈 곳도 없었죠. 방은 어디예요? 도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과장, 손님 방으로 안내해. 60대의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쪽입니다, 아가씨. 도아는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 진짜 우리 핏줄이면 큰일이야. 걱정 마,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한지수와 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음침했어요. 도아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죠.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도아는 알 수 없었어요. 방은 넓었습니다. 도안의 집 전체보다 컸어요. 킹사이즈 침대, 옷장, 화장대, 심지어 개인 욕실까지 딸려 있었죠. 하지만 도안은 침대에 눕지 못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자신의 더러운 몸으로 이 하얀 침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안은 바닥에 앉았어요. 카펫이 폭신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날 밤 도안은 잠들지 못했어요.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가 재벌 집안 아들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에 깼습니다. 아가씨,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였어요. 도아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카페 뒤에서 웅크리고 자느라 몸이 뻐근했어요. 네, 금방 나갈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헝클어진 머리, 부순 얼굴.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죠.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들었어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상석에 도연과 한지수 부부, 지훈이 자리했죠. 모두가 일제히 도아를 봤습니다. 앉아라. 회장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명령이었죠. 도아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밥, 국, 반찬, 과일. 도아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하지만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먹어? 회장이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먹을게요. 도아는 수저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그릇이 흔들렸어요. 포크 쓸 줄은 아니? 한지수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도아는 포크를 봤어요. 어디에 쓰는 건지 몰랐죠. 전 수저가 편해서요. 여기선 포크 쓰는 게 예의야. 몰랐어? 한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어요. 지수야, 그만해. 지훈이 말렸습니다. 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예절을 가르쳐 주는 건데. 한지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도아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어색하게 서툴게 음식을 떠먹으려는데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어머, 포크도 못 써? 한지수가 킥킥 웃었습니다. 도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지수, 회장이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식사 시간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죄송해요, 아버님. 그냥 애가 불쌍해서요. 한지수는 사과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어요. 도아는 배가 고팠지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도아야. 지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편하게 먹어. 아무도 뭐라 안 해.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식사를 마치고 회장이 도아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라. 도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어요. 오늘 병원 가야 한다. DNA 검사하려면. 네. 도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겁내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빠와 이 병원 응급실에 몇 번 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아빠는 병원비를 내지 못해 수치심에 떨었죠. 아빠, 괜찮아요. 제가 벌게요. 그때 도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2살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도아의 팔에 주사를 놓았어요. 피가 뽑혔죠? 아프지 않아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도아는 대답했지만 사실 아팠어요. 하지만 참을 수 있었죠. 이것보다 더 아픈 것들을 견뎌왔으니까요. 검사가 끝나고 장태석 변호사가 도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윤도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장태석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윤강석 씨의 과거 의료 기록입니다. 도아는 서류를 봤어요. 뇌출혈 이후 10년 동안의 입퇴원 기록이었습니다. 보증인 없음, 체납, 사회사업팀 연계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윤도아 씨가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거의 혼자서 아버님을 돌보셨더군요. 장태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아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기록들이 자신의 10년을 증명하고 있었죠. 제가 잘했을까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좋은 병원 모셔갈 수 있었는데, 윤도아 씨, 장태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했어요. 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날 밤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한지수가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는 어디 있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모르겠어요. 도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모른다고? 엄마가 어딨는지 모른다고? 한지수가 놀란 척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났죠. 돈 벌러 나갔다가 안 돌아오셨어요. 그럼 뭐 우리 집 돈 냄새 맡고 다시 오겠네. 한지수가 비웃었습니다. 도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래, 그럼 왜 애 버리고 도망갔는데? 한지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도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왜 떠났는지 도아도 몰랐으니까요. 지수, 이제 그만해. 도연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여보, 전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저의 자신도 모르잖아요. 도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방에 들어갈게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들면 말해.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조용하고 따뜻했죠. 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 볼 수 없는데도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아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말순 할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도아야, 잘 있니? 할머니 걱정 마. 넌 강한 아이야. 도아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다시 죽은 아빠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아빠가 왜 여길 떠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회장에게.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아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도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도아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회장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장태석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앉아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했어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죠. 도연과 한지수 부부도 들어왔습니다. 지훈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시작하지. 회장이 장태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태석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윤도아 씨와 강무진 회장님의 혈연 관계. 장태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확률 99.99%. 친자 관계 인정됩니다.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 회장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얘는 내 손녀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도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결과가 나왔어.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도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이 사람의 손녀라니. 도아야. 회장이 도아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네.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부터 넌 강무진의 손녀야. 내 가족이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아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아팠구나. 아빠를 잃은 아픔이 자신만큼이나 깊었구나. 하지만 아버지, 한지수가 나섰습니다. 돈 때문에 짜고 치는 거겠죠. 요즘 검사도 조작된다던데요. 지수야. 지훈이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런 소리 하지 마. 검사 결과 나왔잖아. 언니는 너무 순진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습니다. 됐다. 회장이 손을 쳤어요. 소리가 서재에 울렸죠. 이제 그만해. 도아는 내 손녀고 이 집안 사람이야. 회장은 도아를 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내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니? 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알고 싶어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회장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이는 내 둘째 아들이었어. 똑똑하고 착하고 고집센 아이였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살 때였어. 강석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내 엄마 최미연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지. 도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난 반대했어.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재벌가의 며느리로는 부족하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후회가 묻어났죠. 강석이가 울면서 빌었어. 제발 허락해달라고. 하지만 난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아빠가 나간 거예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강석이가 말했어. 아버지가 날 아들로 안 보신다면 전 이 집안 떠나겠습니다라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난 오지 말라고 했어.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정말 안 돌아오셨군요. 도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난 찾았어. 10년 동안 사람을 풀어서 돈을 써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강석이는 번호를 바꿨고 주소도 남기지 않았어. 주변 사람들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지. 왜 그렇게까지? 내가 너무 오만했으니까. 회장이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집안을 떠나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금방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 회장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하지만 강석이는 오지 않았어.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아빠는 할아버지 생각 안 하셨어요. 도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강석이는 분명 날 생각했을 거야. 그래도 오지 않았을 뿐이지. 장태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것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뭔데? 윤강석 씨가 쓰러지기 직전까지의 기록입니다. 장태석이 서류를 펼쳤어요. 윤강석 씨는 경기도 공단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일을 하셨습니다. 월 수입은 대략 200만 원 정도였고요. 도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기 한 달 전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회장이 물었어요. 500만 원입니다. 500? 도아가 놀라 눈을 떴습니다. 뭐에 쓴 거지? 장태석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유치원 입학금이었습니다. 윤도아 씨가 다닐 유치원이요. 도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윤강석 씨는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딸만큼은 남들처럼 키우고 싶으셨던 거죠. 장태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오만함 때문에, 내 아들이 그렇게 살았어. 도아는 일어나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아빠는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랑 있을 때 아빠는 웃었어요. 힘들어도 아파도 제 얼굴 보면 웃으셨어요. 회장은 도아를 올려다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그래, 그랬겠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도아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회장은 도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고맙다, 도아야.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지수가 비틀거리며 나가고 있었어요. 도연이 그녀를 따라갔죠.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도아는 처음으로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폭신했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어색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저 진짜 재벌 손녀 맞대요. 근데 할머니,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죽은 아빠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만났어요. 아빠 닮았어요. 고집 세고 눈물 많고 아빠가 왜 할아버지 보고 싶어도 참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했으니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도아는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아는 조금씩 저택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회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은 도아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음식, 하고 싶은 일, 꿈. 도아는 처음엔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꿈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꿈이 뭐였어요? 어느 날 아침 도아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내 꿈은 가족이 행복한 거였어.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지.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이제라도 지킬 수 있잖아요. 도아가 작게 말했어요. 회장은 도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한지수와 도연은 여전히 도아를 경계했어요. 특히 한지수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어느 날 오후 도아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장미, 튤립, 수국. 이름 모를 꽃들도 많았죠. 그때 한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산책하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도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있잖아, 도아야. 한지수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죠.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런 거 믿어? 요즘 세상에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 한지수의 말투가 독처럼 스며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넌 아무것도 안 했지. 그냥 우연히 여기 왔고 우연히 할아버지 손녀가 됐어. 한지수가 비웃었습니다. 근데 알아? 이 집안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아. 여기 남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해. 전 남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도아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도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래, 그럼 나가. 지금 당장. 하지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어머, 벌써 할아버지래. 한지수가 킥킥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알잖아, 도아야. 할아버지 건강 안 좋아.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도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 우리한테. 한지수가 도아의 어깨를 툭 쳤어요. 가볍게 하지만 위협적으로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정원에 울렸어요. 도아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한지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밤 회장의 서재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족회의였어요. 도아도 참석하라고 했죠.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어.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내 유언에 관한 거야. 순간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난 이제 70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 미리 정리해둬야지. 회장이 장태석을 봤습니다. 태석 변호사, 설명해줘. 장태석이 서류를 펼쳤어요. 회장님께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과 한지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첫째, 무진모터스 지분 중 15%를 윤도아 씨에게 상속합니다. 15%?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앉아.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어요. 도연은 다시 앉았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죠. 둘째, 개인 재산 중 일부를 윤도아 씨 명의로 신탁합니다. 단, 이 재산은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도아는 놀라 회장을 봤어요. 할아버지, 도아야,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간병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가 도와줬으면 해. 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한지수가 나섰습니다. 저 애한테 그렇게 많이 주시면 우린 어떡해요?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도아는 내 손녀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 하지만 저 애가 정말 우리 집안 피인지. 지수야, 그만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잖아. 언니는 너무 순진해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요즘 세상에 뭐든 조작 가능한 거 몰라요? 돈만 있으면. 그럼 내가 조작했다는 거야?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도아를 향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갔습니다. 도아만 남았어요. 도아야.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미안해. 내가 이런 걸 겪게 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도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넌 충분히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도 힘들잖아.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도아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회장은 도아의 손을 꽉 쥐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그날 밤 도아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서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해. 한지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죠. 방법이 있어. 저의 과거를 파면 뭐라도 나올 거야. 과거? 그래. 빛, 정과 뭐든. 저 애가 얼마나 깨끗한지 확인해 보자고. 한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도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럼 만들면 되지. 한지수가 낮게 웃었습니다. 도하는 뒤로 물러섰어요.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죠.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만들면 되지. 한지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죠.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를 꾸밀까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도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도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할머니,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여기 사람들이 절 쫓아내려고 해요. 도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떳떳해. 알겠니? 네. 그리고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도하를 감쌌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하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빠가 거기 있을까요? 도하는 다시 죽은 아빠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이 날 미워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날 지켜주려고 해요. 아빠처럼요. 전 버틸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답은 오지 않을 거였지만 그래도 위로가 됐습니다. 도하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틀 뒤 저택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장의 73번째 생일이었어요. 거실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에 불이 켜지고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죠. 도하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어요. 지훈이 골라준 거였죠.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도하야, 괜찮아?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지?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지훈이 도하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 한지수가 다가왔습니다. 도하야, 이리 와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기 계신 분들이 인사하고 싶어 하셔. 한지수가 도하를 데리고 손님들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회장님 손녀라는 애예요. 한지수가 소개했어요. 하지만 말투가 이상했죠. 손녀가 아니라 손녀라는 애라고 했으니까요. 아, 그 애구나. 한 여자가 도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초라하네. 그러게요. 재벌 손녀라기엔. 다른 여자가 킥킥 웃었어요. 도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근데 진짜 회장님 손녀 맞아요? 한 남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는 했대요. 근데 뭐, 요즘은 그런 것도 조작 가능하다던데. 한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도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도하가 간신히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려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도아는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손녀 윤도아입니다. 회장이 도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도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아를 향했죠. 도아는 제 둘째 아들 강석의 딸입니다. 10년 동안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본 대견한 아이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선언합니다. 도아는 제 손녀이고 강무진의 가족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박수였죠. 도아는 회장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는 안 계세요. 도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안 계시다니 돌아가셨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냥 안 계세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그럼 집을 나가셨나 보군요. 그것도 참. 남자의 말이 이어졌지만 회장이 끊었습니다. 됐네. 그건 우리 가족 일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도아는 회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엄마가 도망갔대. 역시 그런 집안애였네. 회장님도 참 저런 애를 손녀로. 도아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이 도아를 봤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아버지, 도아가 소리쳤어요. 회장이 휠체어에서 기울어졌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어요. 회장님,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119 불러. 빨리. 거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도아는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구급차가 왔습니다. 회장을 싣고 병원으로 갔어요. 도아도 따라가려 했지만 한지수가 막았습니다. 넌 여기 있어. 왜요? 전 할아버지 옆에 있어야 해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은 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 전 가족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한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습니다. 회장님이 정식으로 입양 절차 밟기 전까지 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도아는 숨이 막혔어요. 지수야, 그만해. 지훈이 나섰습니다. 도아도 데려가야지. 언니는 빠져.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한지수가 지훈을 밀쳤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도아는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가 멀어지는 걸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아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손님들은 모두 떠났고 파티는 엉망이 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도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영과 한지수가 들어왔어요. 도아야.
도연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당분간 집을 비워주는 게 좋겠어. 네. 도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잖아. 지금 회사가 불안해. 이런 얘기밖에 새나가면 안 돼. 도연의 말투가 단호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내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려. 회장 손녀 때문에 쓰러졌대라고. 한지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 알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한지수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알겠어? 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봐. 회장님 상태 안정되면. 언제요? 그건 나도 몰라. 한지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짐 싸. 내일 아침까지 나가. 도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전 할아버지 허락 없이는. 회장님은 지금 의식 없어. 허락도 뭐도 없어.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집안 어른이야. 우리 말이 곧 법이지. 도아는 무릎이 꺾였어요. 제발은 무슨. 내가 여기 온 것부터가 잘못이야. 한지수가 비웃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재벌집에 기어 올라온 거잖아. 도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전 거지 아니에요. 아니긴. 그럼 뭐야? 알바나 뛰던 애가. 한지수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아는 일어섰어요. 나갈게요. 잘 생각했어. 근데 할아버지께 꼭 말씀드릴 거예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시면 제가 왜 쫓겨났는지. 한지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아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핸드폰, 아빠 사진. 밤이 깊었습니다. 도아는 저택문을 나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을 수는 없었죠. 도아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아야? 왜 이렇게 늦게? 할머니, 저 쫓겨났어요. 뭐?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나가래요. 도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지금 어디야? 길에 있어요.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알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도아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죽은 아빠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 그래도 한 번만 더 버텨볼게. 실패하더라도 아빠 딸답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그 별 중 하나가 아빠일까요? 도아는 눈물을 닦고 다시 걸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며 도아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아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죠. 아무 말 안 해도 돼. 일단 쉬어. 할머니가 도아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아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회장의 쓰러진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지수의 차가운 목소리도요. 거지 주제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아는 할머니 집에서 지냈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보기가 두려웠죠. 핸드폰에는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아야, 미안해. 내가 막지 못해서. 아버지 상태는 안정됐어. 곧 의식 돌아오실 거래. 조금만 기다려. 도아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넷째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장태석입니다. 윤도아 씨 계십니까? 도아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장태석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윤도아 씨. 장태석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도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윤도아 씨를 찾으십니다. 도아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가도 돼요? 물론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도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현, 한지수, 지훈. 한지수가 도아를 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왜 여기 왔어? 회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장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은데 저애 때문에 더 나빠지면 어쩌려고. 한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수야, 그만해. 지훈이 도아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들어가. 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할아버지. 도아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아야. 목소리가 약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도아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쫓겨났다며. 괜찮아요. 도아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제발. 울지 마세요. 도아가 회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지만 의사가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회장은 도아를 봤어요. 태석. 장태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회장님. 유언. 영상. 있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줘. 회장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회장님, 지금은 무리십니다. 의사가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해. 장태석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모두 모이십시오. 도영과 한지수, 지훈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 회장은 산소줄을 달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많이 아프거나 죽었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강석을, 그리고 손녀 도아를 버린 죄, 죽어서도 다 못 갚을 거야. 도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늘그룹의 일부는 내가 버린 가족에게 돌아가야 해. 영상 속 회장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도아에게 개인 재산 상당수와 지분 15%를 상속한다. 뭐? 한지수가 소리쳤어요. 대신 도아는 한울장학재단 이사로서 자신처럼 외면당한 아이들을 돕는 일을 맡아달라. 영상이 멈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이건 도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네, 뜻이야. 하지만 아버지, 저 애한테 그렇게 많이 주시면 우린 어떡해요? 한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희는 충분히 받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유효해. 장태석이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공증까지 받으신 유언입니다. 한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전 도아야. 회장이 도아를 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받아줘.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할아버지, 전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그래도 전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도아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할아버지를 떠났는지,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도아야. 하지만 할아버지, 도아가 회장의 손을 꽉 쥐었어요. 만약 제가 받는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저를 모욕하고 아빠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필요한 몫만 남기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주세요. 도아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한지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이해가 지금. 그리고 제 몫의 재산 일부는 간병과 치료비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일 거예요. 도아가 한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빠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장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의 뜻과 법적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한지수가 도아에게 다가왔어요. 너 같은 애가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전 아빠처럼 버티는 사람의 딸이에요. 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을 버텼어요. 더 버틸 수 있어요. 한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도아를 노려볼 뿐이었죠. 도연이 한지수를 데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훈이 도아에게 다가왔어요. 잘했어.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이모. 도아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지훈이 도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푹 쉬세요. 도아가 회장의 손을 천천히 놓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죽은 아빠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이겼어요. 아빠가 원하던 가족.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돌아왔죠. 도아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장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은 뭐 먹고 싶어?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요. 도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아야, 넌 항상 그래. 내 생각을 먼저 해야지.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전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도아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도아를 보며 미소 지었죠.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지수와 도연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어요.
대신 장태석이 임시대표로 취임했죠. 한지수는 저택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도화를 마주쳤어요. 만족해? 한지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도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 누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전 그냥 제자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화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한지수는 도화를 보더니 돌아섰어요. 후회하지 마.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도화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하늘장학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빌딩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화는 이사로 취임했죠. 처음 출근하는 날 떨렸어요. 도화야, 긴장했어? 지훈이 함께 갔습니다. 이제 지훈은 도화의 든든한 언니가 되어 있었어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10년을 버텼잖아. 지훈이 도화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재단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환영합니다, 이사님. 이사님이라니. 어색해요. 도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도화라고 불러주세요. 사무실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장학생 신청서였어요. 도화는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15살 엄마 암 투병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알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과거의 자신 같았습니다. 13살 아빠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혼자 간병. 손이 떨렸어요. 도화야, 괜찮아?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도화가 눈물을 닦았어요. 전 이 아이들을 꼭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지훈이 도화의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오후 첫 장학생을 만났어요. 16살 소녀였습니다. 도화와 비슷한 나이였죠. 안녕하세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옷이 낡았습니다. 신발도 해져 있었어요. 도화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요. 도화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소녀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김민지요. 민지 씨, 여기 신청서 봤어요. 엄마 간병하고 있다면서요? 네. 민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힘들죠? 도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알아요. 도화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도 그랬거든요. 9살 때부터 아빠 간병했어요. 10년 동안요.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이요? 네. 그래서 민지 씨 마음 너무 잘 알아요. 도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힘들 때는 울어도 돼요. 화내도 되고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민지가 고개를 숙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도화는 민지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그날 도화는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모두 도화처럼 가난과 간병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지훈 이모. 응? 전 행복해요. 도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이다.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화야. 지훈이 차를 세웠어요. 도화를 봤죠. 넌 이미 충분히 대단해. 10년 동안 아빠 돌본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도화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녁 저택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이 퇴원해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도아가 회장 옆에 앉아 밥을 떠먹여줬습니다.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도아가 웃었어요. 회장은 도아를 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도아야. 전 할아버지한테 더 고마워요. 왜?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도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강석이는 좋은 아빠였지?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어요. 도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내 아들이 그랬구나.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손을 잡고요. 그날 밤 도아는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아빠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빠, 도아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있고 지훈 이모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빠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나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다 아빠 덕분이에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평생 사랑할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죽은 아빠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안녕.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아빠 딸 윤도아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빠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이제 보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빠는 이미 도아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했어요. 도아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혼자였던 소녀가 이제 누군가의 빛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사랑은 도아를 통해 수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 되어 있었죠. 도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마음이라는 거요. 그리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요. 하늘의 별처럼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걸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